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시중에는 노이만의 U87이 정말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노출이 되고, 특히나 이제 커버 영상이나 아니면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서 U87 마이크를 보기가 근 몇 년 전에는 그래도 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내피셜로 볼 때 알리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 지점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 마이크의 명성은 뭐 노이만을 끌고 갔다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품입니다. 저 역시도 U87 당연히 인정하고 좋은 마이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뭐 2번이나 사고 팔고 했던 마이크인데, 물론 이제 그 더 상위 모델을 쓰고 있다 보니까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 판매를 한 것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어떤 신제품 마이크들이, 그러니까 대체제라고 할 만한 것들도 꽤 있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87이라는 마이크는 스튜디오 시장, 그러니까 녹음업을 하는 이 시장 안에서 상당히 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년이 더 지나더라도. 근데 몇 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 3년 코로나 시즌,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알리에서 모조품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87에 관련된 라이센스가 현행법상 어떻게 풀려 있는지는 모릅니다. 저도 국제법으로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마주의 관점으로 여러 회사에서 코로나 터지기 직전, 코로나 이후 뭐 요 사이에 되게 많은 87 스타일의 87을 연상케 하는 오리지널 U87의 어떤 컬러를 재해석한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개합니다 라는 이런 형태로 꽤나 많은 모델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제품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게 되면 또 약간 그러니까 그건 찾아보시면 다들 아실 거고, 제작한 그 마이크가 사실 87하고 소리가 같냐라고 했을 때 같지 않아요. 같은 마이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의 어떤 브랜드 가치나 87의 어떤 그 상징성 자체는 견고하게 이렇게 딱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모조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 10년 사이에 음악의 어떤 그 유행이 이제 대부분 좀 약간 그 V커브 형태의 음악으로 이제 바뀌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EDM이나 힙합이 완전히 이제 주류가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보컬의 음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위로 뜨는, 약간 위에 잡히는 어떤 이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87은 사실 음상이 그러니까 뭐 마이크를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아래로 깔리고 중후하고 밑단이 되게 이렇게 튼튼한 어떤 넓은 이미지를 갖는 그런 마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성향상 좀 안 맞지 않나. 컨트리라는 장르나 아니면 뭐 특정 발라드 장르 뭐 이런 데서는 여전히 현역으로 잘 쓰이는 마이크지만, 음악 장르적 특성에 따라 레코딩할 때 선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뭐 순위가 뒤로 밀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왜 요즘에는 안 보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결국은 모조품 때문에 생기는 건가? 이쪽으로 또 생각이 가버리는 거예요. 모조품 얘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자면, 지금 알리에서 한 70에서 뭐 한 120만 원, 그리고 요게 지금 현재 직구가 다 됩니다. 그래서 뭐 쿠팡에서도 결제해서 살 수 있고, 그다음에 뭐 G마켓에서도 뭐 이런 게 뜨고, 또 재밌는 사례가 완벽하게 U87을 그 외관 모든 걸 다 카피한 가품인데 신생 브랜드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국내에서 또 유통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리지널 U87하고 지금 모조품으로 나오고 있는 얘를 딱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야, 이게 뭐가 진품이지? 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시리얼 연본 조회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인증을 해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외관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모방을 디테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조품 자체가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선 모조품이 판을 치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초반에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국내에서 꽤 유명했는데 그 루이비통이 패션 업계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인지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국내에 이제 짭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동대문에서 아주 불티나게 그게 팔리고 있고 뭐 지금도 그런 거 비일비재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루이비통이라는 게 그렇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 돼서는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 자체가 그냥 식상하다? 저게 왜 고급스럽지?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보면 국민소득은 결국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소나타를 만약에 탄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나쁜 차가 아니거든요. 상당히 좋은 차예요. 우리나라 차 중에 소나타 정도만 되면 뭐 그렇게 막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돈을 꽤 줘야 살 수 있는 차인데 그 소나타가 많이 풀렸다, 많이 팔렸다, 뭐 국민차 이런 소리 듣는데 결정타가 택시로 풀릴 때 이 소나타의 이미지가 살짝씩 이제 추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걸로 분명히 소나타를 뽑았는데 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보는 시각은 야, 뭐 소나타를 사냐? 택시를 샀어. 이제 이런 핀잔을 듣거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나면은 아이씨 내가 괜히 소나타를 샀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눈높이로 올려서 그럼 내가 그랜저를 살까? 이런 부분들 소득 수준 올라가고 그리고 나는 좀 남들과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과시욕 이런 것들을 좀 더 포장하기에 U87이 갔던 어떤 그 아우라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과거보다 조금 떨어졌을지언정 사실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앞서 오마주 관련된 제품들 그러니까 87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게 모조품이 나오고 나니까 이게 느낌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87을 내가 스튜디오 영업하면서 충분히 우리는 녹음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제품으로 괜찮은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영업할 때 은연중에 보여줄 수 있는 도구 중 하나인데 87이 모조품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국내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짝퉁에 의한 브랜드 수질 관리가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 저 스튜디오 갔더니 87 있는데 저거 근데 혹시 짭 아니야? 저 모조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녹음하러 간 스튜디오에 딱 가서 혹시 여기 U87 모조품 아닌가요? 정품인 거 인증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조품이 지금 계속 국내에 유입이 되다 보면. 한때는 U87이 거의 뭐 중고장터에서는 거의 현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새 제품이 환율 오르기 전에 한 350만 원 할 때 한 10년 전에 그럴 때 한 중고로 한 170에서 250 사이면은 살 수 있었거든요. 그 풀 세트를. 근데 그 제품을 사서 한 3년 썼어요. 근데 한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환율이 올랐네. 그래갖고 전체 물건 가격이 좀 올랐네. 그래서 정발로 지금 살 수 있는 게 350이면 사던 게 한 420까지 올랐다. 그러면 중고 시장도 당연히 가격이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3년을 썼는데 170에 중고로 구입을 했던 거를 200 주고 판다거나 이런 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도 더 오르고 물가도 다 올라서 현재 한 500이 넘는 제품이에요. 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제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에서 한 100만 원 사이로 중국에서 모조품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중고 시장에 또 풀리기 시작하면 요걸 갖고 사기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요거를 그러면 노이만은 모르고 있을까?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수입처는 모르고 있을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도 유통하는 분들이라 정보가 빠르게 분명히 돌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보다도. 근데 왜 지금 이걸 가만히 두지? 브랜드 파워, 제품의 어떤 그 파워 이런 거를 믿고 내가 새 제품을 하다못해 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 쳐요. 내가 지금 스튜디오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렇게 구매를 했다고 쳐보면 예전 같으면은 야, 너 제대로 하려고 녹음 제대로 하려고 진짜 좋은 마이크 샀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분명 했을 거예요. 근데 모조품이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5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모조품을 시장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우리 스스로 소비자들이 이걸 잘 제어를 해주면은 완전히 베스트죠. 그러면 애초에 안 팔리니까 만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나의 그 지금 주머니 사정 때문에 그 모조품을 구입을 해서 결국 브랜드의 파워를 계속 떨어뜨리고 결국 어느 시점 되면은 이 좀 애매한 어떤 브랜드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등장을 해서 과거에 뭔가 이 시장을 자리 잡고 있던 특정한 브랜드의 점유율을 뺏어오는 거. 요거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그리고 경쟁 구도가 나와야 결국 계속 발전된 무언가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중국에서 모조품의 등장으로 인해서 원래 제품의 그 파워가 지금 점점 힘이 빠지고, 그러면 노이만이라는 회사가 신모델을 꾸준히 내고 정말 혁신적인 무언가를 계속 해왔다면 뭐 문제되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건 아닙니다. 단지 소비자들이 선택하기가 좀 애매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인기가 좀 없었다 뿐이지 혁신적인 기술을 대입한 제품을 안 내놓은 건 아니에요. 노이만이 계속 뭔가를 했는데 그게 티가 잘 안 났지. 그럼 뭐 그거는 회사의 이제 몫이라 하더라도 그 뭐 회사가 좀 더 부지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뭐 그것도 할 말은 없는데, 어찌 됐던 모조품이 오리지널 브랜드의 그 어떤 상품성을 지금 해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 진짜 루이비통 꼴 나겠구나, 아니면 그 뭐 슈프림 팀인가요? 슈프림이었나? 네, 슈프림이라는 그 패션 브랜드 쪽에 뭐 하나 있지 않나요? 그것도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나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모조품이 진품을 잡아먹는 어떤 이 형태. 근데 이거를 법으로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마냥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어떤 이 상황들. 그러니까 요걸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는 좀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하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영상 지금 업로드 안 한 지 좀 됐죠. 바빠가지고 지금 계속 못 올리고 있지만, 그래서 간만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당연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건전한 토론도 좀 해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음향기기 시장 이 안에서 바라볼 때 기존의 고객들이 바보되는 어떤 상황을 연출하면 안 되거든요. 유통사들도 그렇고 제조사들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그 제품 퀄리티나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신뢰 이런 걸 믿고서는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저처럼 물론 이제 좀 저는 성능충에 좀 많이 이제 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성능 위주로 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브랜드 파워를 그렇게 무시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건 브랜드가 망가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손 놓고 있는가,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뉘앙스를 지금 한 1, 2년째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런 뭔가 없으니까 왜 그냥 그렇게 망가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런 안타까움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있으면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